전자서명 방식의 종류예요. 보통은 전자서명은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알고리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나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서로 메시지 주고받아서 뭔가 해야 되면은 그거는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자서명, 지금은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자서명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다.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서명을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전자서명 하거든요. 내가 1,000원을 내 계좌에서 빼서 B라는 사람까지 넣어줘라. 그러면서 내가 서명을 해요. 서명하면서 거기다가 뭘 중요하게 넣냐 하면은 시간을 넣게 돼요. 시간. 그러면 그 서명을 하루 지나서 어떤 사람이 가로챈 다음에 또 은행에 보낸다고 해서 1,000원이 또 계좌에 있어야 될까? 안 되겠죠. 서명은 유효하지만 뭐가 유효하지 않은 거야? 시간이 유효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보통은 우리가 전자 서명할 때 메시지에다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포함하는 것은 서명하는 시간을 포함하게 돼요. 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메시지와 서명, 고통을 또다시 쓰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시간에 어떤 경과를 둬서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메시지는 또다시 처리 안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한 번만 처리해야 된다면은 중복 검사를 해야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자꾸 얘기하지만 부인 방지할 때 원천적으로는 서명키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그 사용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칼을 들여서 협박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내 서명키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안 주면 찔른다는데 서명키를 안 주고 버티면 안 돼. 강도를 만다면 그냥 줘. 그냥 주고 집에 가서 신고하고 그걸 해야지. 나 힘자랑 한다고 한판 붙자. 이러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줬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나쁜 사람이 서명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신고를 해. 그럼 그 사람이 내 서명키 갖고 서명을 해서 현재 시간을 찍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유효한 서명이 될까요? 안 되겠죠. 난 벌써 신고했으니까 1시 이후부터 서명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책임 못 진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시간. 또 언제든지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날짜. 하루 전 날짜로 하루 타임으로 해서 서명값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그 서명값은 내가 한 거야? 그 사람이 한 거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분실됐을 때 분실 신고를 하면 뭔가 시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꾸며버리면은 그거는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재자를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계약을 할 때 한 사람 제3자를 이렇게 공증한다 그러죠. 한 사람을 또 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이렇게 서로 사인할 때 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나 그런 거 사인한 적 없어. 그러면 내가 봤다. 그때 공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서명을 해가지고 중재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서명한 것만 가지고는 유효한 서명으로 이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중재자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중재자까지 같이.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면 아까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협박자가 내 키를 가져갔어요. 협박자가 내 키로 옛날 시간을 찍어서 TA를 찍어서 옛날 시간을 찍어서 서명값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자체로는 이 방식에서는 유효한 서명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 중재자의 서명까지 필요하죠. 근데 중재자는 지금 현재 시간에 옛날 과거 시간에 서명이 오면 또 사인해 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은 문제를 우리가 제3의 신뢰기관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간혹 써요. 암호기술 쓸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사람을 걷어서 혼자 하면
이 사람만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사람이 원치 않게 뺏길 수가 있어요. 해킹해서 뺏어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협박했는데 내가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가져가요. 내 USB 가져가세요. 이 패스워드 이겁니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이니까 그 사람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과거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 이제 중재자를 두는 방식을 이제 서명에서 쓰고 서명 말고도 다른 데서도 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뭘로 바뀐 거예요? 프로토콜로 된 거죠. 이제는 이 혼자서 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자 서명 알고리즘은 또 분류는 이렇게 혼자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로 분류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말한 것처럼 결정 알고리즘이냐 확률 알고리즘이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이에요. 메시지 복구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대부분은 첨부 형태의 전자서명 이 두 번째 방식을 써요. 그 아까처럼 메시지가 있고 서명값이 따로 있는 경우에요. 서명값. 그럼 서명값만 주면 얘를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 얘는 요 문서에 대한 서명한 거다라고 줘야지 얘와 얘를 이용해서 얘를 해시하고 요 해시값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서명 내에 포함된 해시값 비교해가지고 아, 그 문서에 서명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 복구 가능 전자서명은 서명값만 주면 이 서명값 안에 모두 들어있다? 메시지 자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의 크기가 뭐에 영향을 줘요? 서명 크기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크기가 9기가면 서명 크기도 9기가가 돼요. 그렇게는 안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메시지 복구하는 전자서명은 언제만 쓰냐? 서명값이 그 서명해야 될 데이터가 매우 작은 경우에만 쓰이고 일반적으로는 이걸 안 써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9기가를 서명하고 있으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뭐 그건 좀 뻥이 좀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써요. 이걸 쓰는데 이걸 쓸 때 어떻게 하냐? 이제 큰 메시지는 큰 메시지 자체에 서명하지 않고 해시 함수를 써서 해시 값에 서명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이 쓰는 4가지 알고리즘을 설명드렸어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해시 함수, 전자서명 5개.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설명 안 되는 게 의사난수 생성기예요. 의사난수. 난수를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키 만들 때도 난수가 필요할 테고요. 128비트 대칭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랜덤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그 랜덤하게 만드는 거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함수들이 필요해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들은 안전해야 되겠죠. 안전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전성. 방금 배운 4가지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이요. 그러면 암호 알고리즘은 복화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이나 키를 얻을 수 없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추상적인 측면에서 이 알고리즘이 요구되는 게 뭐냐? 목표가 뭐냐? 안전과 관련해서 목표가 뭐냐? 복화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이나 키를 얻을 수 없어야 되는데 그것의 일부락도 얻을 수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키가 128비트인데 내가 키에 10비트는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평문의 다는 몰라도 일부는 알 수 있다. 그래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일부를 얻을 수 없어야 돼. 해시 함수는 비밀성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해시 값의 역이나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돼요. 역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신경 안 써요. 잘 만들어졌으면 역은 신경 안 써요.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됩니다. 충돌은 루트를 씌워줘서 파라독스 때문에 루트를 씌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60비트면 한 2의 80비트 정도의 안전성을 갖고 있고요. 80비트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2의 80승계의 뭔가 계산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비트의 길이가 되냐?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현재의 컴퓨팅 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고, 요즘은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한 128비트를 써요. 그럼 128비트 정도 되면 안전하다. 2의 128신계를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의 컴퓨팅 속도로는 오케이가 돼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 나오죠. 퀀텀 컴퓨팅. 들어봤어요? 양자 컴퓨팅.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다 말짱 꽝 된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형태의 속도로 알고리즘들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들, 안전성들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언젠가는 좀 있으면 현실화 될 테고, 그렇게 현실화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양자 컴퓨팅이 도입이 돼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요즘은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이 이제 도입이 될 거니까. 맥은 해시함수인데 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조와 관련, 전자소명과 마찬가지로 키를 모를 때 맥 값을 만나낼 수 없어야 되겠고, 또 충돌도 찾을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맥은 해시함수에서 키를 추가한 거기 때문에 그 키 때문에 발생하는 그 문제, 그거에 요거 더하기 키에 대한 것이 이제 추가가 된다. 키를 알아낼 수 없어야 되겠고,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키를 이용해서 어떤 맥 값을 계산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서명은 서명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위조하거나 서명 키를 알아낼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예요. 그럼 얘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이 됐는지, 실제 이 암호 알고리즘은 얼마나 안전한지 수학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우리는 못해도 누군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암호 해독 외에 사회공학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깨진 경우는 암호 해독했다고 안 해요. 노출됐다고 얘기합니다. 키가 노출됐다. 만약에 키가 노출됐다는 거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 해독을 해가지고 키를 알아낸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줘서 키를 알아내거나 내가 책상 위에 패스워드 적어놨는데 와서 그걸 보고 그 패스워드 이용해서 키를 계산해내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암호 해독했다고 하지 않아요. 노출됐다. 이 방법이 훨씬 비용적인 측면에서 싸다 그래요. 비싼 컴퓨터를 사가지고 막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깨려고 하느니 그 돈 들여가지고 그 키를 아는 사람한테 줘서 너 배불리 사다라. 나 키 잠깐만 알려줘라. 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이 사회공학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윤리의식,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암호학의 특징은 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디자인, 브레이크, 패치. 뭐냐면은 누군가가 암호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을 만들어요. 그럼 또 누군가가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완해요. 그러면 또다시 누가 깨. 그럼 또 보완해.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공격자들, 나쁜 사람들은 착한 사람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뛰어난 것 같아요. 혹시 이 만화 알아요? 여러분 모르나? 알아요? 이 만화? 얘 항상 도망다니는데 맨날 못 잡지. 되게 재밌는 만화인데. 하여튼 이런 것처럼 공격자는 계속 도망가는데 이제 그 착한 사람이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잡았다가도 다시 또 얘는 도망가고 그럼 또 잡고 그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제 하다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다고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절대적으로 깨질 수 없다라고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설계하는 게 5%고
그거를 증명하는 게 95%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요즘 안 하고 있어요. 설계는 되는데 걔를 안전한지 증명을 못 하겠는 거야. 아이디어는 많은데 아이디어만 내놔서 이제는 안 받아줘요. 옛날에는 아이디어만 내서 논문을 쓰면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라고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디어만 내면 딱 리뷰 결과가 이렇게 와요. 증명하세요. 증명이 안 되지. 그게 왜 안전하냐라고 증명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어요. 제보다 이제 뒤늦게 공부하신 분들, 비슷하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좀 더 theoretic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안전성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성이 증명된 것만 가져다가 현장에서 쓰려고 해요. 그게 더 안전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증명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데 우리가 뭘 증명하려면 정의를 내려야 돼요. 증명하고자 하는 거를 정의를 내려요. 그 다음에 adversary 모델이라고 해서 공격자 모델을 세웁니다. 공격자 모델. 그래서 이런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공격자 모델에서는 이런 공격자들은 절대 깰 수 없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공격자의 모델. 이 공격자의 모델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공격자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있다. 그럼 무지 안전한 거죠. 근데 공격자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그 능력 말고 그 외의 능력을 혹시 갖게 되면 모르는 거지. 깰 수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증명이 아이언크레드 개런티를 제공하냐?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뭔가 가정을 했는데 가정이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뭘 하냐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요. 수학에서 연구할 때 이 가정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가정을 하는 거죠. 왜? 현실하고 똑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실하고 얼마나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효율적이더라. 근데 현장에 디플로이 해봤더니 현장에 실제 써봤더니 그렇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가 문제예요? 그 가정이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현장에다가 대규모로 테스트해 보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죠.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효율적이라고. 그 증명에서는 과정을 많이 하게 되겠죠. 현실하고 똑같이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현실은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상황도 복잡한데 그거를 완벽하게 컴퓨터로 흉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클레드는 뭔지 알아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알 텐데.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하시는 분. 거기 아이언클레드 나오는데. 배인가? 그게? 이 천하무적의 배가 있어요. 그 아이언크레드라고. 걔는 절대 안 진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이게 독일 배인가? 아이언크레드가 미국 배인가? 있어요. 그 시빌라이제이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아이언크레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언크레드 생산하면 배를 그 순간에는 지배할 수 있습니다. 딱 갖고 나가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이언크레드 개런티라는 건 100%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이언크레드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어떤 함선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엄격한 안전성 증명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증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증명하냐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고는 증명되는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것 중에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알고리즘은 없어요. 그런 건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28비트 키, 요런 공격이 있어요. 전사 공격이라는 게. 대칭 키가 128비트예요. 128비트. 그러면은 전사 공격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만 해보면 돼요. 2에 128비트계를 해보면 키를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2에 128승계를 일일이 해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한 100년 걸린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100년 뒤에 깨져봤자 그거는 오케이. 하루 만에 깨진다. 그럼 그건 쓸 수 없어요. 오늘날 컴퓨팅 기술로 하루 만에 전사 공격했더니 깨져. 그럼 그런 알고리즘 절대 안 써요. 한 100년 걸린다, 1000년 걸린다, 오케이. 그럼 128비트가 점점 컴퓨팅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한 2, 3개월이면 계산해.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키를 늘려야 되겠지. 196, 256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면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128비트가 있으면 2의 100승은 해봐야 키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2의 100승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보려고 그러면 우리 현재 컴퓨팅 파워로 가장 훌륭한 컴퓨팅 파워를 막 갖다가 뭐 예를 들면 10억을 썼다고 쳐도 10억을 들여서 장비를 구축했다 쳐도 100년이 걸린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10억 걸리면 할까? 삼성전자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이 들고 비용은 얼마큼 썼을 때 그 비용 가지고 해봤자 100년이 걸린다. 그러면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0조, 1000조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누가 투자해서 100조 투자해가지고 컴퓨터 장치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해킹한다. 차라리 100조 갖고 은행에 넣어놓는 게 더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따질 때는 비용하고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 비용 갖고 걸리는 시간. 이제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안전성.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컴퓨팅 능력 갖고 풀라 그러면 한 100년 걸린다는 게 이미 그 문제에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미 증명이 돼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깨져야 된다라고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RS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개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RS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RSA 알고리즘은 인수분해 문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라는 건 아시죠? 인수분해. 10 있으면 2, 5 소인수분해 하면 돼요. 근데 이 수가 무진장 크다. n이 있는데 PQ예요. P와 Q의 곱이에요. 두 개의 소수의 곱인데 P도 한 1024비트고 Q도 1024비트예요. 그럼 쟤를 딱 줘요. 그러면 저거를 인수분해해봐라.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P와 Q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N을 계산한 사람은 PQ를 알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거를 숨기고 N만 주면 어떤 사람도 N으로부터는 뭘 못 구해요? PQ를 못 구해요. 얘도 무식하게는 다 해보면 되겠죠. 1024비트의 모든 수를 1024짜리 모든 수를 다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도 그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1024비트 수면. 그래서 증명 가능한 안전성은 그 자체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걔가 어떤 거랑 똑같다. 안전하기가. 근데 걔는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증명할 때 수학이 나오네. 이게 뭐예요? 확률 안 배웠어요? 네. 확률에 보면 조건부 확률 있죠. 저도 확률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C가 주어졌을 때,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그 암호문에 대응되는 평문이 M일 확률이 뭐랑 같아야 돼요? 평문이 M일 확률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암호문이 주어지면 그 암호문의 평문이 뭐냐? 평문이 될 확률이 원래 평문이 M이 될 확률하고 같아야 된다. 아이, 머리 아프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지 않고, 그 수학 잘하신 분은 캐치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서. 요즘 봤던 영화 네이든 봤어요, 혹시? 안 봤어? 그리고 아름다운 메리. 못 봤어? 좀 영화 맨날 때려부신 영화 보지 말고, 그런 거 봐봐요. 거기 가보면 이제 수학 천재들 나와요. 수학 천재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M이 될 확률은 뭘까요? 평문이 M이 될 확률. 뭘까? 평문이 M이 될 확률. 여기에 써 있듯이 평문이 M이 될 확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면 여러분들이 쓰는 응용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용에서 어떤 데이터를 암호하냐, 어떤 데이터를 어떤 종류를 암호하냐에 따라서 M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응용에서 늘 암호하는 데이터는 뻔해. 한 두 가지만 암호해. 그러면 그거는 별로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암호하는 데이터가 대단히 랜덤해야지 그거를 예측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 갖고 뭔가 이걸 가지고 안전성을 증명하려 했더니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안 해. 근데 의미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거를 갖고 얘기 많이 해요. 요거는 좀 더 그래도 이야기가 쉬워요. 어떤 얘기냐? 게임 하나 한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챌린저가 있고 애드버서리, 공격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가 M0와 M1을 만들어줘요. 똑같은 길이의 두 개의 비트 문자열을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얘는 뭘 하냐? 랜덤하게 둘 중 하나를 암호해서 줍니다. M0를 암호해서 줄 수도 있고 M1을 암호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해요? 맞추면 승리해요. 맞추면. 요 C를 보고 얘가 M0를 암호한 거다라고 맞추면 M0를 실제 암호했는데 맞추면 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승리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 50%죠. 50%. 기본적으로 50%예요. 찍어도 50%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이 확률이 52%다. 그러면 이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2%인가 뭔가는 얘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고 요 둘 간에 또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막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해봤더니 얘가 저거를 맞출 확률이 50, 한 2%, 뭐 60% 된다. 그럼 절대 그거는 안전한 알고리즘이 아니다라는 거야. 50.0000 몇 프로인데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50% 딱 50% 되게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저런 식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증명하기 어렵겠죠. 근데 얘보다는 조금 와닿죠. 여기까지 50% 하는 건 알겠잖아. 50%? 그건 저도 이해해요. 50%. 그렇죠? 50%인데 얼마만큼 확률이 되냐 실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어떻게 하는지는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런 쪽으로 연구하실 거면 하게 되겠지만 되게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만들고 원래 확률은 기본적으로 50인데 실제 확률이 얼마가 되냐. 그리고 그 차이 나는 확률이 우리가 무시해도 되냐 안 되냐. 무시해도 되면은 안전한 거고 무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뭔가가 정보가 추가적으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얘가 유리하다는 거는 얘는 뭔가가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50% 돼야 뭐예요? 제일 안전한 거죠. 그렇죠? 딱 50% 된다는 거는 저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얘는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50%로 증명되는 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건데 NM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NM 특성은 이거를 어떤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이 암호문을 깨는 게 아니라 이 암호문을 조작하는 거예요. 암호문을 조작해가지고 또 다른 의미 있는 평문으로 풀리게끔 만들 수 있냐 없냐를 NM 특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요 메시지를 암호화했어요. 암호화했어요. 그랬더니 C가 나왔는데 이 메시지 뭐였냐면 1,000원을 인출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이 C를 C 프라임 바꿔서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인출하라고 바꿀 수 있으면 이거는 NM 특성을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을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암호문을 조금 조작해가지고 평문이 뭔가 의미 있게 바뀌도록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야 안전하다라는 게 NM 특성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돼야 돼요. 안전하려고 하면은 왜 잘못 눌렀다. 구별 불가능한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NM 특성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 요 부분에 관해서 요 부분에서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통은 요 부분에서 뭘 하냐면 얘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을 가지고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수요일이 1시간짜리죠. 그러면 수요일 날 요 남은 거 마무리하고 뭔가 요 일정 관련된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다 끝날라 그러면 또 너무 시간 걸리고 그래서 오늘